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너무나도 아쉬운 한 주의 마감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오늘 1% 이상 상승을 충발을 해서 오후 들어서 탄력이 둔화되나 싶었는데 다시금 힘을 내주면서 장 막판에 코스피는 1.3%, 코스닥은 0.2%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려운 한 주였지만 공매도 금지 후에 외국인 선물 매매에 따른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인데 그래도 오늘은 코스피에서 모처럼 외국인이 6,800억 원 매수에 나서주면서 코스피 200 지수의 탄력이 좋았습니다. 주요 섹터들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오늘 반도체주가 고른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모처럼 조선주의 탄력이 좋았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새해 들어 잇따라 수주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에 조선업계가 올해도 모두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예고되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했던 하루였는데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 소부장주까지 고른 온기가 퍼진 하루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14만 원을 다시 회복을 했는데요.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TSMC 실적 선방, 반도체 업황 청신호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가 매출은 소폭 줄었지만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재고가 해소되면서 인공지능용 수요도 회복돼 올해 실적 반등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인데요. 국내 반도체주에도 훈풍이 불어왔죠. 네, SK하이닉스가 14만 닉스를 회복한 가운데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인 제조반도체 그리고 네페스아크, HBM 관련주인 이오테크닉스 등 반도체 소부장주로도 모처럼 온기가 가득 퍼진 하루였습니다. 반도체 이슈에 이은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챗 GPT 아버지 샘 올트먼 차세대 모델은 개인화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 중인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는 챗 GPT 차세대 모델은 개인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추론 능력을 갖춘 GPT-5의 올해 공개도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연초 잇따른 모멘텀에 AI 관련주들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죠. 네, 플리토가 어제 상한가에 이어 오늘도 23%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KINX도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이외에도 이스트소프트, 폴라리스 오피스, 셀바스 AI 등 AI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면서 랠리를 이어갔던 하루였습니다. 연초 호재가 이어지며 웃음 만발한 AI주, 종목별 경쟁력과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종목, 반도체와 AI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오테크닉스, 네페스아크, 플리토, 그리고 KINX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TSMC 실적 선방, 반도체 업황 청신호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4분기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을 내놓으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살아나고요. 또 국내 반도체주들도 일제히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삼성전자 어닝 쇼크를 전후로 쉬어갔던 반도체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좀 내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지 부장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미래셋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한 걸 제가 보니까 가장 눈에 띄었던 것들은 이제 그 4분기 실적 발표로 인해서 그 스마트폰과 그 HPC 시장에서의 그 반도체 수요
그 강세가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AI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것이었고요. 그 TSMC 쪽에서 그 AI 성장률을 매년 50%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오늘 이제 지난 이제 밤에 이제 TSMC 9% 넘게 오르고 그리고 오늘 이제 반도체 섹터가 이제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시장의 지수의 저점은 잡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반등을 나오긴 했지만은 오늘은 이제 금일 시장의 반등은 지수의 반등보다도 반도체의 그 강세 반도체 상승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시장 전체 그 매수 금액보다 반도체 섹터의 매수 금액이 더 큽니다. 이 얘기는 그러면은 이게 반도체 섹터로 특히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쪽에 오늘 외국인 매수가 집중이 됐는데 다만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41선 그 74,000원 라인을 거기서 정을 받다가 막판에 좀 들어 올렸거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 쪽 외국인 쪽에서 선물을 hedge하면서 매수하는 것들은 이게 좀 걸리는 부분은 하나지만은 어쨌든 바닥은 삼성전자는 바닥을 잡은 것 같다. 다만 지수의 바닥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환율이 1,330원대가 아직은 좀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오늘 올라간 종목들을 이제 추격하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제 바로미터는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그 반도체 섹터는 바로미터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온디바이스 AI, CXL 그리고 HBM까지 차세대 반도체 테마주들이 고르게 상승을 보여줬는데 어제 HBM의 대장주인 한미반도체가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차세대 반도체 테마의 선봉장 역시 HBM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사님? 우리가 1월 초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12월 말부터였죠. 12월 말경부터 1월 초까지는 뭐 CXL이라든지 PIM 이런 식으로 차세대 공정 안에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쪽의 종목들이 강했어요. 그런데 CXL 같은 경우는 현재 DDR4에서 DDR5로 기본 50% 정도 전환이 돼야지 효율이 증대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PIM 같은 경우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실제 상용화와 관련해서는 2025년 이상이 기본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종목이 반응을 하냐라고 하면은 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기타 이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수요처가 나타나면서 시장은 좀 미래의 산업 같은 경우를 주가로 가지고 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현재 국면에서는 가장 가깝게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HBM입니다. 이 공정 같은 경우는 전공정단에서 일반적으로 고객사가 투자를 하고 라인에 장비를 깔아서 수요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온 거라고 하면은 이제 후공정단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중에서 뭐 본딩이라든지 아니면 커팅 이런 부분이 공정상에서 추가가 되면서 난이도가 높아졌는데 작년에 장비업체 중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게 미국의 캠텍이라는 기업인데 검사 장비 기업이에요. 그만큼 후공정단에서 중요하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4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장비업체들이 다 비는 상황이었어요. 즉 수주 같은 경우를 받기는 했지만은 실제 매출이 나가는 시점들이 한 1분기, 보통은 2분기 정도가 많다 보니까 실적이 비는 시점이었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4분기 예상치보다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하다 보니 이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 같은 경우도 우리 예상보다 실적이 좋을 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하면서 주가는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4분기 실적 이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는 측면을 열어두고 시장의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요. 네, TSMC 실적 훈풍에 온기가 확산된 반도체주 오늘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네페스아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께서 보내주신 사인에는 다 고사인이 들어왔는데 이오테크닉스부터 보겠습니다. 기관의 러브콜 속에서 3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13.5% 급등 지켜냈는데 이창환 부장께서는 이오테크닉스 어떻게 보실까요? 그저께 그러니까 이틀 전에 수요일 날 다른 그 반도체 종목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더 밀리지 않고 추세를 잡고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가장 세 보였는데요. 오늘 저는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겠지 않냐 싶어서 이제 고를 했는데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상 최고가고요. 네. 4분기 실적이 그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의외로 이제 지금 좋을 건데 이유가 이제 그 일회성 비용을 3분기 다 털었습니다. 그 성과급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자회사 관련 상각 비용을 한 50억 정도 되는 걸 다 털어서 저희
하이투자증권에서는 그 4분기 영업이익 77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어서 전분기 대비해서는 그 160% 증가 전망을 하고 있어서 아마 4분기 지금 장비 쪽에서는 실적이 그래도 잘 선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은 분명히 있지만은 일단 그 신고가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앞이 열려 있으니까 뭐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 이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패키징 관련 설비 투자를 늘리면서 최근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목이 쏠리고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4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런 동종업체 내에서 경쟁력이라던가 성장 추이에 대해서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최근에 이오테크닉스가 부각받을 수 있는 요인이 두 가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TSMC의 선당 공정상에 이오테크닉스의 그루빙 장비를 주문했다는 점이고요. 이 부분은 2분기 실적의 장비와 관련돼서는 반영이 됩니다. 4대가 나갔고 대당 단가를 환산을 해보면 한 60억 정도의 매출이 느는 효과고요. 여기 더해져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는 발주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죠. 일본 디스코사에서 대부분 장비 납품을 받고 있었어요. 그루빙 장비 같은 경우를. 연간 이 회사의 그루빙 장비 매출은 4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오테크닉스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는 단계에서는 초기 매출이 500억 정도 발생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반으로 나눠서 대체가 되거나 아니면 일부분 한 4분의 1부터 대체가 되거나 그런 환경일 텐데 실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하면 이제는 연간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의 체력을 갖추게 돼요. 그러면 디스코사 같은 경우에 주가 수익 비율이 59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멀티플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25배에서 30배 정도의 당위성이 생기게 되는 구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한 2조 5천억에서 3조 정도의 체력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오테크닉스가 이제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다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여기서 목표치를 더 높이고 홀딩을 해야 할지 어느 정도의 좀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디스코사의 그 그루빙 장비라든가 스텔스 다이빙 장비 쪽에서 이제 동사 납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특히 이제 그 향해 올해 이제 그 상반기나 아니면 뭐 하반기에 어쨌든 그 감산 원복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PCB 쪽에서의 그 관련된 드릴러 장비 또 매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기대한다 그러면은 뭐 업사이드는 분명히 있는데 다만 제가 증권사 목표치를 최근 걸 체크해 보니까 하이투자증권에서 이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올해 예상 그 BPS의 그 역대 평균치 3.6배를 하니까 17만 8천 원 목표가가 일어나 있었고 KB에서 나온 게 역시 이제 24년 예상 BPS의 3.8배.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 지금 목표가 잡는 방식이 다 그 BPS의 배수를 곱하는 형태로 지금 증권사 나와 있는데 이게 19만 원이라서 이게 이제 얼추 온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뭐 21만 원까지도 뭐 따지고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제 증권사 목표치가 상단이 지금 19만 원 정도 있으니까 추가 상승 시마다 어떻든 뭐 차익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비중 관리는 하셨으면 합니다. 네. 자, 이어서 네페스 아크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 AI폰 엑시노스 채택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9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 오늘 10.9% 지켜냈습니다. 자, 이성웅 이사께 먼저 네페스 아크에 대한 의견 여쭤볼까요?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사업입니다. 그런데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데 네페스 라회, 그러니까 네페스에서 지금 자금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그 기판과 관련해 전체적인 칩, 웨이퍼 칩을 이렇게 다룰 때 원형으로 자르는 경우가 있고 네모로 자르는 경우가 있는데 네페스 라회 같은 경우가 지금 네모로 잘라서 이 부분을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중력을 생각을 하면 원형보다 이 네모로 자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페스 라웨, 그다음에 삼성그룹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은 여태 성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네페스 아크, 네페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원형으로 하는 부분의 사업이 이 사업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연간 예상 영업이익이 250억 원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가총액은 약간의 적정가 정도로 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으로 매출 볼륨이 늘어나는 걸 확인하면서 좀 몰티플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페스아크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삼성 AI폰의 이 엑시노스 채택으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수요 확장을 좀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혹시 좀 주목하시는 모멘텀 있으실까요, 부장님? 그 네페스아크가 이제 네페스 그룹 중에서는 주로 이제 웨이퍼 테스트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엑시노스가 이제 사양이 좀
좀 줄어들면서 실적에 좀 문제가 생겼는데 올해 이제 그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그 스마트폰에 그 엑시노스 탑재가 되기 때문에 특히 하이엔드 쪽에서의 탑재량이 증가하면서 또 이제 작년에 이제 그 FE 시리즈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3년 전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도 이제 3년 만에 탑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물량 증가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올해는 동사의 실적이 이제 그 테스la 물량 증가로 인한 이제 개선이 전망이 되고 그리고 온데비스 AI 쪽도 지금 그 테스트 타임이 좀 증가하기 때문에 역시 이제 그 이로 인한 실적 턴어라운드는 예상이 된다는 거고요. 올해 이제 현대차증권에서 그 230일의 흑자 전환 좀 전망을 하고 있고 증권사들 제가 목표점 보니까 한 세 개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단이 29,000원, 상단이 32,000원에서 34,000원 정도 있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얼추 적정가 부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뭐 주식이라는 게 무조건 뭐 적정가 부근에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증권사 전망을 봐도 좀 더 업사이트는 있다. 그리고 이제 온 디바이스의 실질적인 수혜라고 이제 현대증권에서 좀 분석한 것도 있어서 제가 리포트 쪽 보니까 현대차가 제일 잘 정리가 잘 됐더라고요. 네. 그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고 오늘 급등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버슈팅은 아니다. 그래서 좀 더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두 분께서 뭐 리포트를 참고하신 것도 그렇고 이성 기사님의 의견도 그렇고 지금 주가가 약간 적정가에 와 있다라고 좀 짚어주셨는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조금 이익을 확보를 해야 할지 아니면 홀딩을 하면서 지켜내야 할지 좀 궁금합니다. 전략을 어떻게 잡을까요, 이사님? 250억 원의 연간 영업이익 체력을 대입을 했어요. 그랬을 때는 목표가는 32,000원 정도 도출이 됩니다. 이 부분은 거의 적정가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쪽 패키징 사업에서 베타가 더 큰 쪽을 볼 필요가 있겠죠. 디스플레이 쪽에 이 DDI가 나아진다라고 하면 LB세미콘 이런 기업들이 더 나올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타 비메모리 단에서 후공정단을 본다라고 비메모리 단을 본다라고 하면은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가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AI 관련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내 추론화가 가능한 GPT-5의 출시 소식이 전해졌는데 연초 AI 관련 모멘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뭐 올해 그야말로 좀 주도주의 하나다라고 자리매김해도 될지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오늘 그 주가 움직임들은 지금 1분기는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좀 센 것들이 모습들이 그런 게 나왔고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막 매수를 강하게 푸시 못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 그 12월 달 그 CLI라고 해서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확인하고서 관련 종목들은 좀 보유할지 아니면 또 매도할지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판단할 수 있는 이제 선행지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 종목들은 이제 그거 상관없이 움직일 것 같고 이게 오늘 이제 나온 이슈가 그 오픈 AI CEO 샘 알트먼이 그 내한 한다 요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사무실 열 수도 있고 관련 뭐 스타트업 기업들과 회동을 한다 얘기였고요. 챗 GPT-5도 이제 출시 예정인데 제가 최근에 요런 AI 관련 책을 좀 사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어떤 걸 하고 있냐면은 뉴스 같은 거를 이제 긁어다가 요거는 요약을 해달라고 하면은 AI가 막 요약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활 속에서 쓰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AI 관련 종목 중에서는 지금 좀 뭐라 그러나 좀 그 옥설 좀 가려야 될 게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렇지 네. 않은 기업들이 있고 또 시가총액 작은 기업들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정당하는 실적이 나온 기업들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봤을 때는 이 안에서도 정말 옥석을 잘 가르셔야 된다. 그래서 테마로 접근을 하되 그래도 실적 나오는 기업들은 좀 보셔도 좋을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테마도 강하지만 거기서 실적 나오는 기업들만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AI 관련주 하면은 뭐 AI 반도체 칩을 중심으로 AI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그리고 뭐 보안까지 굉장히 또 다양한 분야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핵심 분야별로 저희가 또 주도주를 좀 알아둬야 되잖아요.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사님?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과거에 대기업과 협력 이력이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협력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기업, 그다음에 그 대형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 모델을 기반으로 플랫폼의 구축 같은 경우 더 확장해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력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주 중에서는 이스트 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솔트룩스, 엠로라는 기업이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핵심은 이제 매출 증대 요인이 국내 사업 파이 같은 경우를 갖고 있으면서 해외까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보통 서버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인데 증설이 이루어졌거나 또는
현재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신사업까지 연결하는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 기업 또는 예정돼 있는 기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러한 기업으로는 KINX, 가비아, 롯데정보통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해외와 다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독형 모델이 아닙니다. 한번 매출이 일어나면은 그 부분으로 일회성 인식을 하는 구조다 보니까 구독형 모델로 나아갈 수 있는 기업들 또는 그 부분을 보여주면 주가에 대한 멀티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에 보안주는 시가총액이 보통 한 2천억 이하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영업이익률이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관련된 기업으로는 안랩, 이글루, 파수, 한국정보인증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뒤에 3개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적으로 보안 시스템을 개발을 하면서 여기 더해져서 좀 STO와 관련된 신사업 같은 경우도 가능하기에 본업의 신사업까지 더해질 수 있는 환경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분야별로 주도주와도 더불어서 이제 설명까지 잘 해주셨는데 설명 감사드립니다. 연초 약세장 속에서 탄력적으로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I주 관련주에서 가장 지금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 플리토 그리고 KINX 올려봤습니다. 지금 들어온 사인 보면은 하나 이제 스탑 들어왔는데 이창환 부장께서는 플리토에는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어요. 플리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상한가 기록을 했고 오늘도 급등이 나왔는데 23.7%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부장님은 플리토에 왜 스탑 사인 주셨을까요? 뭐 추가 상승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일단 그 단기 슈팅이 나왔고 그 네. 과열이 좀 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 플리토 주요 수익 모델이 그 번역 서비스와 이제 그 언어 데이터 판매인데 동사가 이제 상장한 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장 초기에는 번역에 대한 집단 기선을 모으는 그런 데이터를 모으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로 상장했거든요. 동사가.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쌓이다 보니까 이제 수익화 모델이 좀 된 상태고, 그리고 주요 기업들이 동사와 협업해서 그 AI 서비스를 하고 준비해 중에 있고, 또 플리토의 그 말뭉치 서비스가 확실히 특히 많이 이용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번역 서비스 중에서는 이제 중동 같은 경우는 뭐 영어랑 중문 번역보다도 한 5배 단가 비싸다고 해서 이제 기대감이 있고, 지난해까지는 적자입니다. 올해 한 43억에서 50억 흑자 전망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단 단기 슈팅, 오버 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고, 단계적으로 이제 상승 시마다 이제 분할 차익 실현하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성우 이사께서는 고사인을 주셨는데 지금 약간 과열 구간으로 판단을 하셨어요. 부장님께서는 이사님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당장 실적보다는 모멘텀에 반응을 합니다. 갤럭시 24 출시의 핵심이 비행기 모드에서도 이 번역이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이 부분은 온 디바이스의 초기 구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애플 차기작 모델도 이러한 부분을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존재하는 모멘텀인데 매출액 기준으로 기본 200억 정도 나와줘야지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 3천억 이상의 당위성이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매출액이 한 200억이 되지 않아요. 이 200억을 달성하는 허들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목표가가 54,000원이니까 지금의 가격에서 이제 그렇게 크게 업사이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KINX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 수혜주로 클라우드 서비스로 주목을 받으면서 연초부터 역시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에는 두 분 다 지금 고사인이 들어왔어요. 이사님께서는 KINX는 어떤 점 좀 매력적으로 보실까요? 이게 SI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가 보통 기업 내에서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은데 KINX는 다른 케이스입니다. 뭐 공공이라든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서버단 사업을 영위를 했는데 여기에서 과천의 서버 증설이 이루어졌어요. 서버 증설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에 서비스를 개시를 합니다. 그랬을 때 현재 캐파보다 한 1.4배 정도 매출이 더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매출 볼륨이 늘어난다는 구조 안에서 저는 고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창원 부장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KINX가 클라우드 시장에 있어서 점유율이라던가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조금 팔로우를 해야 된다라는 주요 이슈는 어떤 거 좀 있을까요? 이게 동사가 이제 올해 사실 과천 그 데이터 센터를 2분기에 완공을 할 예정이고, 이제 3분기 서비스 개시 예정이고요. 1,600억도 투입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여기 고객을 어떻게 모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사의 이제 그 과금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회선 사용료랑 그리고 이제 공간 사용료인데, 공간 사용료는 이제 일주일에 얼마큼 되는지고, 그리고 회선 사용료는 그 인터넷 트래픽을 얼마큼 많이 발생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올해 이제 목표가 이제 초반에는 한 일주일에 30%
최종 목표이고 지금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 이제 초과 수요를 감안한다 그러면은 100%도 빨리 달성하고 있는데 어떤 고객들을 잘 입주하는지 입주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동사 자체가 이제 국내 유일의 그 이제 IX로서 이제 연동 고객을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그 연동 대상과 트래픽을 그 고객이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보통 통신 3사는 그런 트래픽 환경을 통신사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동사의 서비스는 고객이 내가 어디에 연결하고 요청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게 이제 유일하기 때문에 그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동사가 이제 그다음 이제 기대가 되는 건 이 클라우드 허브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허브 서비스 쪽에 매출이 이제 올해 좀 증가를 많이 할 것으로 봐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입주와 어떤 고객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허브 매출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는 네. 투자하신 분들은 반드시 체크해야 될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KINX는 이제 오늘 신고가 경신했잖아요. 지금 뭐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수익에 지금 굉장히 좀 즐거운 구간이신데 어느 정도 구간에서 수익을 좀 확보를 하면서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할지 계속 뭐 좀 홀딩을 해야 될지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글로벌 1등 업체 미국의 에키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 비율이 한 80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의 평균의 주가 수익 비율은 40배 정도 되고요. 이 부분을 고객사의 파이를 환산을 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KINX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7천억 정도의 체력이 됩니다. 이 부분은 올해 예상 영업이익 374억을 대입을 했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추가적인 증설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내년 기준으로 올라갈 수 있기에 한 7천억 이상 정도의 시가총액 체력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목표가는 14만 원으로 1차 도출이 되겠습니다. 네, KINX 목표가 14만 원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이오테크닉스와 네페스 아크, 플리토 그리고 KINX까지 살펴드렸는데요. 늘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살펴볼까요? 네, 가장 먼저 KB스타리츠 그리고 동양피스톤 등이 9% 강세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음식료 업종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조시푸드도 5% 강세를 보이면서 3,69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계속 상승을 해왔던 토니모리 오늘은 약세로 마감을 했지만 시간에서 강세로 전환되면서 4%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홍해발 리스크로 주목받는 물류주죠. 오늘은 약세로 마감한 KCTC 시간에서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6%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에드바이오텍 그리고 벨로프가 9%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플래스크도 8%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 강세를 보인 H&B 디자인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원하이텍 역시 5% 상승하면서 4,0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피에서는 티웨이홀딩스가 4% 가깝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507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KTCS 한번 볼까요?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이 세계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이 스타트업의 지분 투자를 진행한 KT의 관계사인 KTCS가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15%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약세로 전환되면서 3,9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사료주들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고려산업 그리고 식품주인 신송홀딩스도 약세로 전환되면서 각각 2% 내외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오늘 강했었던 이글벳이 시간에서 3% 하락하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5,77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정보공학 그리고 파맵신 역시 2%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TSMC의 양호한 실적에 반도체주 오늘 날아올랐었죠. 시그네틱스 17% 강세를 보였었는데 시간에서 약세로 전환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2% 하락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외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영훈 대표 더존 비주온, 이창환 부장 솔브레인, 이성웅 이사 제너쌤 가지고 오셨는데요. 곽영훈 대표의 종목 더존 비주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라이징 포인트 있을까요? 네, 최근에 그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시장에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과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 본격적인 경쟁 모드로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지난달 초에 지금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인 아마존 웹 서비스는 지난달 초에 새 기업용 AI 챗봇 Q를 또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Q는 이 아마존의 자체 대규모 언어 모델과 오픈 AI의 대항마로 꼽히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클라우드 시장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좀 강하게 좀 부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 관련주를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 KINX라든가 뭐 더존 비주온, 솔트웨어, 나무기술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더존 비주온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렇게 핫 이슈로 주목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에서 실적이 좋아야만이 즉 호실적이 전망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더존 비주온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뭐 최근에 핫하게 떠오르는 종목이기도 하고 늘 시장 지배력의 강자로 꼽혔었는데 지금 실적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이 더존 비주온은 뭐 잘 아시는 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그 ERP 시장의 국내 점유율이 20% 하는 업체로서 시장 방어력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좀 판단되어지고요. 높은 금리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의 재무 구조 자체가 악화되면서 매출 채권, 회수, 현금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관련된 그 신용평가 서비스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 더존 비주온의 성과, 추후에 또 성과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요, 지금 가격이 43,850원이에요.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판단했을 때 목표가는 8만 원을 잡아놨는데 사실 좀 추세 대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하방을 제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스윙 관점 며칠에서 몇 주 정도 들고 가는 개념으로 하방 35,000원 손절가를 제한을 시키고 좀 매집해서 모아간다면 더존 비주온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다. 단계 좀 올랐기 때문에 좀 그 분할해서 매집해주는 그런 전략이 좀 더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방을 지지하는 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시장 지배력과 실적을 감안했을 때 8만 원까지의 전략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세워주셨고요. 자, 이어서 이창환 부장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솔브레인인데요. 라이징 포인트 짚어볼까요? 동사는 이제 그 반도체 소재와 2차전지 소재, 뭐 디스플레이 소재까지 하고 있는데 그 수익성 높은 반도체와 그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서 영향을 집중할 것이고 2분기에 그 고객사들 가동률 회복에 따라서 그 소재 매출 증가와 그리고 선단 공조 확대에 따른 또 수혜도 예상이 되고 특히 동사의 주력 품목이 에천트 쪽의 매출 확대와 그 HBM 향 소재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2분기에 가동률도 회복하고 선단 공정의 뭐 수혜도 볼 것이고 또 HBM 향으로 소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기업의 시장에서 지배력이라던가 얼마나 더 좀 확장이 될까요? 그러니까 동사가 반도체 쪽의 매출 비중이 74%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2차전 쪽에는 15%, 디스플레이 9% 정도 되는데 그 에천트 쪽이 가장 그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식각이라든가 그 세정의 주위로 쓰이는 소재인데 이제 그 하이토증권에서 그 반도체
반도체 섹터의 전망을 보면은 올해 이제 그 고객사들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이제 감사 원복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만약 감사 원복을 한다 그러면은 올해 이제 연간으로 그 낸드는 11% 정도, 그 디램은 14% 정도의 이제 그 증가할 것으로 이제 생산량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요기에 따라 이제 동사의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KB 쪽에서 나온 얘기가 올해 이제 그 빠르면 1분기부터도 이제 반도체 쪽에 그 감사 원복에 따른 이제 가동률 회복에 따라서 이익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2분기 쪽에 낸드 가동률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솔브레인의 수혜가 된다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최근에 이제 선단 공정 쪽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 200단까지 이제 그 쌓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그 공정당 그 스텝수 증가로 인해서 웨이퍼당 필요한 소재가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도 그 하반기에는 이 또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이제 동사가 이제 그 HBM향 소재 쪽도 그 CMP 슬러리 쪽으로 SK와 삼성전자 쪽에 그 단독 납품하기 때문에 그 HBM향 수주도 수혜가 된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DNF를 인수했기 때문에 저 풀이 커서 이제 전고체 쪽도 경쟁이 강화가 되고 있고, 2차 전지 소재 전액 쪽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공주 공장 쪽으로는 9,450톤에 있고요. 이게 동사가 이제 솔브레 홀딩스와 인적 분할을 했는데, 그 솔브레 홀딩스가 연간 15만 톤 정도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이고, 북미향 쪽으로도 10만 톤까지 캐파 키울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솔브레인과 솔브레 홀딩스 거의 차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로 보신 분들은 솔브레 홀딩스 보시고, 반도체 소재 쪽 보신 분들은 솔브레인을 보시면 좋은데, 이제 이게 그 반도체 업체들이 올해 이제 감사 원복을 할 경우에는 장비 쪽보다는 소재 쪽의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가 특히 SK하이닉스 쪽에 소재 비중 매출 비중 높은 소재 업체들은 앞으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동사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와 반도체 양단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솔브레인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적으로는 주가가 어디까지 좀 올라가 볼 수 있다고 보세요? 최근에 이제 증권사들 컨센을 보니까 대략 35만 원에서 38만 원 정도 나와 있고요. 키움이 35만 원, 미래, 삼성까지 다 35만 원이 제일 많고, KB에서 38만 원이 상당히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KB 거 사용해서 38만 원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 윗골에 달렸으니까 종가 정도 괜찮을 것 같고, 21선 돌파 나왔으니까 오늘 종가 매수, 그리고 손절가는 27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성웅 이사의 라이징 스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쌤 가지고 오셨는데요.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제너쌤의 라이징 포인트는 HBM 시장 같은 경우 타겟으로 납품 장비의 확대 가능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역시 뭐 반도체 하면 HBM 굉장히 핫한데, 그 안에서 제너쌤은 얼마나 기술력을 갖고 있을까요? 본업은 후공정 패키징 장비입니다. 이 부분에 마진은 높지 않아요. 업황이 좋아지면 장비에 대한 납품이 늘고, 업황이 안 좋아지면 납품이 줄어들다 보니까 실적 부침이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업황이 좋을 때 주가 고점인 경우가 많고, 업황이 낮고 가동률이 떨어질 때 같은 경우는 주가의 저점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본업 같은 경우가 나아질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새롭게 프리미엄이 있는 장비가 납품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의 멀티플이 달라지게 되는 구조고요. 핵심은 SK 하이닉스 향으로 HBM 제조용 장비 같은 경우가 납품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12월에 공시를 보면 이 부분은 있고요. 매출은 75억 8천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라미네이션 공정상에서 위에 이제 테이프 같은 경우가 부착이 되는데, 이 테이프를 손상되지 않게 하는 장비고요. 그렇다 보니까 한번 장비에 납품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는 연속성이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겠습니다. HBM 상에서 SK 하이닉스 양으로 매출이 이제 늘어나는 구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예상된 영업이익은 한 123억 정도 돼요. 근데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이 기업 또한 우선은 목에 차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장비 납품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이 있는 쪽으로 매출에 대한 볼륨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현 기준에서 한 1,300억, 1,500억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을 올려가면서 주가는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너쌤 현재 주가에서 얼마나 업사이드를 바라볼 수 있을지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주가가 최근에 반도체주들이 변동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큰 변동성은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매수가는 13,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우선 한 10% 정도입니다. 한 14,7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이후에 장비 납품이 늘어나면 시가총액 한 1,500억 이 정도까지도
저는 가능함을 열어두겠습니다. 손절가는 11,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 부분은 추세가 깨지는 가격이기에 지금 예상되는 장비 매출 같은 경우가 지연되거나 또는 아니면 좀 둔화되거나 했을 때 가격의 변화가 먼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너쌤 현재 주가에서 10% 정도의 업사이드 보수적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실적의 내용이 변화하면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탁은 곽영훈 대표의 더존 비존, 이청환 부장의 솔브레인, 이성웅 이사의 제너쌤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함께해 주신 이청환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영업부장, 이성웅 글론파트너스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5위는 포시에스입니다. 저출생 관련주로 그중 재택근무 관련주로 오늘 장 초반 강하게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음봉으로 전환되며 힘이 빠진 채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다시금 매수세 붙고 있습니다. 1.6% 상승하고 있네요. 4위는 LS 네트워크스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LS 네트워크스로 대주주를 변경한다는 소식에 장중 한때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상한가는 풀렸지만 그래도 24%의 상승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분위기 좋네요. 2%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는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AI주들의 랠리 계속 이어지고 있죠.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도 5%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간에서도 기세 이어가며 3%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7,58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2위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2위는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여야에서 잇따라 저출생 정책을 내놓으면서 최근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출생 관련주인 아가방 컴퍼니 장 초반에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 아쉽게 강보합을 마감했지만 시간에서 다시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2.4% 상승하고 있네요. 대망의 1위는 KCTC가 차지했습니다. 홍해발 리스크로 주목받는 물류주죠. 오늘은 약세로 마감했지만 시간에서 거래량 동반하며 다시금 매수세 붙고 있습니다. 현재 6%의 탄력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특징주 3위 폴라리스 오피스부터 자세히 진단해 볼까요? 소프트웨어 업체로 생성형 AI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AI 솔루션을 강화하고 B2B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전고점에 다가서고 있는데요. 시간에서도 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 무난하게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가 이 지금 관련 종목은 이제 GPTS 관련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일 지금 뭐 AI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강세를 좀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폴라리스 오피스도 있고 뭐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도 있고 한글과 컴퓨터도 있는데 오늘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가 지금은 어떤 영역일까요? 조금 더 저는 좀 상승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매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유자의 영역, 트레이딩의 영역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건 주가가 하방으로 현재로서 끌어내릴 만한 그러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투자해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폴라리스 오피스라든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주도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들의 수급적인 요소를 보시고요.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보유 관점, 보유자의 관점이고 트레이딩의 관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수급이 매도가 좀 나와준다면은 좀 정리하는 컨셉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승의 여력은 남아있지만 보유자의 영역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산밥켓도 살펴볼까요? 장 마감 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북미 인프라 호황의 양호한 성적표를 공개했는데요. 실적 모멘텀이 주가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많이 빠진 것만큼 매력적인 건 사실 없습니다. 자, 오늘 두산밥켓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뭐 13%나 이렇게 매출이 이제 증가하는 모습인데요. 주가는 반대로 거꾸로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보시면 좀 짧은 기간 내에 한 6만 5천 원대부터 주가가 꾸준하게 3만 7천 원대까지 거의 반토막 가까이 주가가 빠질 때까지도 보시면은 누가 주로 매도를 했냐면은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계속해서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6만 5천 원대에서 주가가 3만 9천 원, 4만 4천 원까지 올라올 때까지도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사들였거든요. 근데 오늘 실적이 좋게 나옴에 따라서 기관들이 아주 오랜만에 수급이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어요. 아주 의미 있는 수급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 유입 종목으로서 두산밖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은 분기별로 들쑥날쑥하지만은 좀 트렌디하게 봤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세는 굉장히 꾸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성 측면에서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ROE가 5% 이상인 기업을 많이 좀 선호를 하는데요. 한 5% 가까이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손절보다는 언제 더 사야 되지 이런 관점에서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계열상으로 여유를 좀 두시면서 모아 가신다면 두산밖에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0% 증가한 실적을 발표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요. 기관에 의미 있는 수급 유입이 있으니 관심 유효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조선주 진단해 볼까요?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연초부터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올해 조선업계 사이클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수주 랠리와 함께 실적도 흑자 기조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올해는 조선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수주입니다. 그래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을 좀 들여다보면 홍해 관리주입니다. 예를 들어 해운이라든가 그리고 종합물류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이런 에너지 관련주인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투자 포인트를 조선주와 가깝게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운 쪽에 운임료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죠? 또 운임료가 올라간다는 부분과 함께 또 에너지 가격이 상승 이런 지금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LNG 선박에 대한 수요도 커질 수 있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수혜를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과 곁들여서 조선주의 요번에 그 수주 모멘텀은 상당히 유의미한 걸로 판단되어지고요. 조선주 긍정적으로도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산업적으로 봤을 때 첨단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고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씩 사들어가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선을 보여주셨는데요. 혹시 이 중에서 탑픽 종목 있으실까요? 네, 탑픽 종목 저는 삼성중공업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상당히 좀 수주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사실 뭐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제가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은 이 조선주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을 찝어주셨지만 그래도 업황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시선 유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엔캠 보겠습니다. 오늘도 오전장까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다가 오후장 들어서 급락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단순한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봐야 할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엔캠 주가가 2시 좀 넘어가면서 변동성이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왜 빠졌는가라고 계속 찾아보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다만 전일 공시를 좀 보시면은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주가가 상승을 했죠. 왜 상승을 했을까요? 기대감이죠. 자,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미국의 해외 우려 집단 FEOC라고 합니다. 이 집단 가이드라인이 본격화됨으로 인해서 향후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군이 두 종목군이 있습니다. 하나가 전액이고요. 하나는 바로 그 전지박입니다. 동박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해액 관련인데요. 엔캠은 전해액 관련입니다. 미국의 공장도 있고. 그럼 전해액 관련된 종목이 있는데 요거 말고도 솔브렌 홀딩스 광물한 회사도 함께 있습니다. 뭐 중앙첨단 소재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함께 다 빠졌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은 그냥 그동안 이런 기대감이 있어 올랐다가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함에 따른 매물 출회로 해석이 되고 이게 과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해외 우려 집단의 가이드라인이 본격화되면은 당연히 엔캠은 주목받을 거니까. 따라서 엔캠이 빠졌기 때문에 관심 갖고요. 엔캠 때문에 오늘 10% 넘게 올라가다가 빠진 종목이 있어요. 솔브렌 홀딩스라고. 그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광무라는 회사는요. 이것도 좀 많이 빠졌는데요. 엔캠양 관련된 또 원료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유심히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다음 주 초반 정도에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아마 특별한 이유 없이 좀 빠진 것 같다 이러면 점차 모아가는 전략도 좋고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현재까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중화권 증시 이번 주 힘겨운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해지수와 선전지수가 각각 0.4%, 0.6% 하락 마감했고요. 이 시각 현재 항생지수가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처음으로 세계 자동차 수출 1위 국가가 됐습니다. 작년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전년비 57% 증가했고요. 그중에서 신에너지차가 22년보다 77% 증가하면서 전기차와 수소차를 중심으로 큰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또 연간 자동차 생산과 판매가 모두 3천만 대를 넘어서면서 견고한 성장을 입증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중국에서는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가 발표됩니다. 이번 주 월요일 발표된 MLR 금리 동결을 근거로 이번에도 5개월째 동결할 거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만큼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입니다. 이 시각 현재 0.4%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꽤 중요할 일정들이 많습니다. 우선 화요일에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작년 4분기 실적이 발표되고요. 다음 날인 수요일에는 테슬라의 실적이, 또 25일 목요일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징 스탁과 함께 여러분의 포트를 풍성하게 채워갈 좋은 종목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